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브레이션 9번째 시간으로 스트럭처럴 댐핑의 에너지 디서페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댐핑에는 대표적으로 비스코스 댐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위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쿨롱 댐핑이 있었죠. 마찰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쿨롱 댐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하나 더해서 그 매터리얼 자체의 인터널 프릭션으로 인해서 또 에너지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터리얼 자체에서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선형적으로 취급을 할 수 있으면 어널리틱하게 다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기법을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기존의 이 비스코스 댐핑이란 해를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의 어날러지를 통해서 등가의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인 비스코스 댐핑을 다루듯이 문제를 풀면 이제 쉽게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을 놓고 이제 이 등가의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스, 비스코스 댐퍼, 스프링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힘 F로 가진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스포넨셜로 표현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보통 표준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질량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그러면 저런 식으로 가진했을 때 해는 이제 기계적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진폭이 되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해가 이제 일정 주기로 반복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한 사이클당 에너지가 소실이 되겠죠. 왜냐하면 댐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사이클당 힘 곱하기 거리를 적분하면 웍이 나오고 그 웍만큼 에너지가 소산이 됩니다. 그러면 저 이동거리는 속도에다가 이제 시간을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시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F라는 항은 이렇게 되고, 요 X-라는 항은 우리가 X를 한번 미분하면 I 오메가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원래 있던 X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요 결국 구하려는 요 소산된 에너지는 우리가 리얼 값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의상 익스포넨셜로 취급을 했지만 여기에서 리얼 값만 딱 뽑아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서는 리얼 값이니까 코사인 오메가 t가 튀어나오고, 여기는 지금 i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허수부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ka 제곱의 전달함수의 절대값, 그리고 저기 오메가가 하나 나왔고요. 한 주기를 적분을 하는데 코사인 오메가 t 항이 하나 있고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이 항이 이렇게 적분 형태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항만, 요 적분만 잘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좀 간단하게 하려면 먼저 요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삼각함수 공식에 따르면 사인 코사인 곱해서 코사인 사인으로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코사인까지 한번 묶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항들이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항을 다시 한번 사인 공식 두 배각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두 배각 공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1번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계산을, 요 적분을 이제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a라는 녀석은 요 적분만 이제 해결하면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분하고 상관없는 상수를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이제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항들이 이제 분리가 되죠. 항상 주기함수를 다룰 때는 그 주기성을 활용을 잘 하면 항들이 소거되면서 이제 간단한 형태가 되는 패턴들이 나오죠. 여길 보시면 지금 오메가가 2오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가 2배로 빨라지면서 그 한 파장 안에 원래는 한 파장만 있던 거 안에 두 파장이 들어가는데, 결국에 그 두 파장을 적분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이게 적분을 하면 다 0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코사인 성분이 두 파장이 들어있는데 적분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항은 저 중간에 있는 항밖에 없는 거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1번식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한 주기당 쏟아내는 에너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항들이 이렇게 지워지고요. 우리가 K는 M 오메가 N의 스퀘어고요. 따라서 M 오메가 N의 스퀘어고 A도 스퀘어. 전달함수는 매그니튜드고 파이가 남았죠. 그리고 사인 파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항에서 이제 또 해결해야 될 게 요 사인 파이죠. 그러면 저 사인 파이는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전달함수의 요 기하학적 성질을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 이미지너리는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러한 기하학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요 페이즈가 정의가 됐었죠. 그래서 그 탄젠트 파이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요 위삼각을 정의를 했었고 요 기하학 형태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사인 파이 정보도 뽑아낼 수가 있죠. 빗변분의 요 높이. 네, 그러면 먼저 분자의 저 절대값 이미지너리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 예전에 요 해를 구해 봤었기 때문에 요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분모에 있는 전달함수의 매그니튜드는 이제 뒤집혀야 되니까 이렇게 분자로 올라가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저기 분자에 루트가 있고 분모에도 항이 있으니까 분모에 이제 루트가 남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저 텀이 남아서 결과적으로 요 텀이 전달함수의 매그니튜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요번에는 요 제타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인 파이를 요 2번 식에다가 넣어주면 요 솟아내는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구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m하고 오메가 n 제곱을 지우고 c 파이 오메가가 앞으로 오고 a 매그니튜드 제곱 통째로 제곱하면 요 안에 게 진폭이니까 최종적으로 c 파이 오메가 진폭의 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상적인 비스코스 댐핑 시스템에서의 한 주기당 솟아내는 에너지를 구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할 거는
우리가 이제 실험을 많이 해본 결과 어떤 물질의 인터널 프릭션으로 인해서 쏟아내는 에너지를 구해보니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아냈죠. 그러면 방금 구한 요 형태나 실험적으로 구한 요 형태나 동일한 지금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두 개를 등가로 이렇게 놓으면 요 사례에 해당하는 등가 비스코스 댐핑 계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정보를 가지고 요 평범한 요 진동 시스템의 요 0번씩에다가 요 댐핑 계수만 바꿔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C 자리에다가 요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면 요 x닷은 우리가 i 오메가 x죠. 그러면 정리를 했을 때 요 x로 다 묶을 수가 있고 이렇게 묶이죠. 그리고 여기 허수를 달고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감마라고 놓고 스트럭처럴 댐핑 팩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앞에 부분, x 앞에 있는 요 부분을 통째로 컴플렉스 스티프니스라고 하죠. 혹은 저 안에가 이제 인터널 프릭션으로 인한 댐핑으로 나온 텀이라고 보면 컴플렉스 댐핑이기도 하죠. 뭐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고요. 그러면 다시 표준 형태로 질량을 나눠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가진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리얼 값으로 실제적으로는 가진이 되니까 이렇게 가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리얼 값을 쓸 거고 a에다가 전달함수를 곱하고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붙죠. 그러면 전달함수를 다시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로 분리를 해서 넣어주고요. 그러면 매그니튜드하고 리얼 값이니까 코사인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요 스트럭처럴 댐핑의 전달함수는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구해지고 이때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당연히 구해지겠죠. 그리고 페이지도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매터리얼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터널 프릭션으로 인한 어떤 에너지의 솟아난을 정량적으로 구하고 싶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비스코스 댐핑이랑 등가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변환을 해서 그 후로는 우리가 통상적인 비스코스 댐핑 해석하듯이 하면 얼마든지 그 값들을 구할 수가 있다가 이제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